안녕하세요. 오늘도 여행 사연을 소개할 클매직입니다. 벌써 5월인데요.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휴가 생각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오늘 벌써 사연 소개 4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6개의 사연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일주일 후면 기다리던 1차 시상인데요. 자세한 안내는 사연 낭독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중에 시간 관계상 일부 요약 편집한 점 알려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이규동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슬퍼하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서 편지드립니다. 4년 전 겨울에 태국 방콕에 갔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여행의 마지막이 너무 아쉬워서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신나게 놀고 싶어서 카오산 로드에 갔어요.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다 같이 친구가 되어서 노는데 그중 어떤 친구가 유난히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친구는 호주에서 온 DJ를 하던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10년은 알고 지낸 베스트 프렌드처럼 너무 죽이 잘 맞는 거예요. 서로 길에서 누가 더 노래 잘하나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고 댄스 배틀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너무 웃기고 재밌었던 친구여서 나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친구를 왜 지금 만났나 억울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밤을 친구들과 다 같이 길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떠들고 밤새워서 일출까지 보고 서로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고 쿨하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여름날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어떤 외국인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서로 멀뚱멀뚱 계속 쳐다만 보다가 어느 순간 둘이 동시에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서 너 그때 태국에서 걔 맞지? 이름조차 까먹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면서 어떻게 1년 뒤에 한국에서 이런 곳에서 만날 수가 있나 서로 너무 신기하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저는 그 친구의 베스트 프렌드와 인연이 닿아서 사귀게 되었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친구의 베스트 프렌드와 사귀게 될 운명이어서 그 친구를 한국에서 다시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 이후로 웃으면서 이별을 맞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구는 크고 넓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든 어디에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한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여행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파이팅! 네, 즐거운 여행 속에 너무 나와 잘 맞는 이방인을 만난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카페에서 또 우연히 만났다는 인연도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 이영한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 10주년, 리허니문 인 발리 클럽메드. 전 해마다 1년에 한 번 모든 걸 던져버리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었어요. 잠시나마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기쁨은 1년 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그 기쁨은 날아갔지만 그나마 가끔 2년 전 발리에서의 즐거웠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소소한 힐링을 느낍니다. 2년 전 발리 클럽메드에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푸켓 클럽메드 다녀왔었고 우리가 가족여행 스타일, 아무것도 안 할 자유, 무엇이든 할 자유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클럽메드는 결혼 10년, 여행지를 발리 클럽메드로 바로 확정짓게 해주었죠. 네, 제 신혼여행지는 발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을 발리를 생각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인천공항에서부터 우리 가족은 흥분 상태였죠. 곧 닥칠 고난을 예견 못하고 푸켓과는 다르게 비행시간이 길어서인지 비행기에서 첫째 딸이 토하고 액땜이라 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캐리어가 실종,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이번 발리 리허니문은 망했나 싶을 정도로 우울한 마음으로 클럽메드에 체크인하고 프론트에서 상황 접수하고 힘없이 숙소에 들어갔죠. 다음날 힘없이 아침에 일어나니 기적처럼 캐리어가 방문 앞에 있었습니다.
타 여행객이 잘못 가져가서 밤사이 클럽메드에 전달되게 해준 겁니다. 이 대반전에 가족 모두가 완벽한 휴가 일정을 소화하게 해주었습니다. 확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전경, 그리고 빨간 테라스, 즉석 요리가 구비된 맛있는 음식, 너무 친절한 지오들, 여유로움 속에서 그냥 놀고 먹고 즐기면 되는 완벽한 휴가였습니다. 발리 공항에서 귀국하며 잊지 못할 행복한 결혼 10주년 리 허니문을 만들어준 발리와 클럽메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갈 겁니다. 클럽메드. 네, 가족과 함께 10주년 리 허니문 발리 클럽메드로 다녀오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수화물 분실로 난항을 겪으셨는데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비행기나 수화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소개해 드릴 2개의 사연도 비행기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네, 한번 들어주세요. 3번째 사연, 박은정님의 사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 여행,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여행. 저의 첫 유럽은 동유럽 패키지였어요. 다들 아는 거지만 패키지의 장점은 여러 곳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다시 자유여행으로 떠나자 했고, 친구와 저는 2017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독일로 떠났어요. 친구는 고시생이었고 저는 일을 곧 그만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정은 모두 제가 알아보고 어떤 날짜로 여행 갈지 비행기표를 비교하고 날짜를 바꾸고 친구도 보여주며 여러 번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었어요. 2주 뒤에 떠나는 일정이었지만 나름 완벽하게 일정을 짰다고 생각했어요. 여행지마다 꼭 가야 할 곳은 한두 군데로 정하고 나머진 즉흥. 대신 중요한 건 교통수단이었어서 교통수단을 미리 예약하고 어디서 타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죠. 근데도 이상하게 계속 불안했습니다. 언제나 여행은 갑작스레 시작된다지만 이렇게까지 정신없는 여행의 시작을 알릴 줄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출발 날짜를 착각해 버린 것. 12월 17일 2시 출발이었는데 새벽 2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여행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친구도 저도 그때 몰랐어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손도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났죠. 친구한테 알려주니까 오히려 덤덤하게 같이 체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바람에 폭풍 오열. 어쨌든 당일날에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짐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싸는데 보이는 대로 캐리어에 주워 담고 택시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친구는 청주, 일단 한 명이라도 타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도 수습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땐 이미 긴장으로 인해 땀으로 범벅, 도착하니 바로 출발대기 가야 한다고 해서 진짜 뛰었습니다. 금액이 쌀 때 미리미리 조금씩 해뒀던 환전과 면세품은 안녕. 비행기 안에서는 원래 설레야 하는데 두고 온 내 친구가 걱정되고 비어있는 내 옆자리를 보면서 더 심란했어요. 거기다 제 친구는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저만 믿고 온다고 그랬는데 환승 게이트로 향하는데 환승 게이트 번호가 제 대신 욕해주더라고요. 공교롭게도 C89역. 환승을 기다리면서 친구한테 그래서 내리자마자 환승하는 법, 비행기 내려서 숙소까지 기차 타고 오는 법, 표 사는 법, 일일이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놓고도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친구가 올 때까지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친구가 도착했고 잠을 청했지만 친구와 저는 시차 적응 실패로 새벽 4시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일찍 준비한 김에 숙소에서 나와 미네네 중심지 마리엔 광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리엔 광장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겼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하며 정말 멍청했지만 재밌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마 평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친구와 크리스마스 여행으로 독일을 가는데 비행기 시간을 착각해서 몹시 난감하셨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연을 읽는데 같이 좀 심장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네.
다음 사연도 비행기 실수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네 번째 사연 김종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의 첫 해외여행은 신혼여행.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느긋하게 비행기랑 숙소를 알아보려 했더니 떠나야 하는 날짜는 이미 자리가 없었어요. 예비 신부가 급하게 알아보던 중에 어떤 행사를 발견하고 신청해서 간 곳이 말레이시아 체러팅에 있는 클럽메드였습니다. 솔직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클럽메드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클럽메드는 어릴 때부터 잡지 광고를 통해 접하고선 커서 부자 되면 꼭 가봐야지 이렇게 다짐하곤 했던 곳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첫 해외여행을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신혼여행으로 꿈에 그리던 클럽메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환승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다행히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시던 한국인 승무원분 덕분에 환승 게이트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항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지 뭔가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콴탄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려 무려 3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린 공항 구경을 하다가 게이트로 돌아갔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어쩐 일인지 아무도 보이질 않는 것이죠. 알고 보니 탑승 게이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뭐라 안내 방송이 나오고는 있었는데 우리말도 아닌데다가 게이트가 바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변경된 게이트로 뛰어가는데 그 긴박한 와중에 가방 수색도 다시 받고 눈물이 나려는 찰나에 간신히 도착, 승무원 한 분이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비행기였는데 우리가 타자마자 곧바로 문이 닫히더니 안전벨트를 하자마자 바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운이 좋았습니다. 마침 도착한 날이 클럽메드의 무슨 행사일이라고 랍스타 요리가 무한으로 제공되었어요. 이날 악어고기도 처음 먹어봤습니다. 또 예약할 때 신청했던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깜퐁시티를 구경하는 투어에도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파이어 빛깔의 맑고 푸른 체러팅 비치와 판타이 비치는 정말이지 지금까지도 최고의 바다로 꼽고 있어요. 공항까지 배웅해 주신 GO분은 나중에 푸켓 빌리지에서 재회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엄청난 추억으로 남은 이 신혼여행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남아,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우린 이후로도 푸켓, 발리, 빈탄, 카비라 등 동남아 여러 곳에 있는 클럽메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몰디브나 모리셔스 같이 더 먼 곳도 가보기로 했어요. 늘 즐겁고 편안한 장소 클럽메드 요즘 같은 때에 더욱 생각나네요. 네, 첫 해외여행, 신혼여행을 클럽메드 체러팅으로 다녀오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도 게이트가 변경된 거를 중간에 몰라서 허겁지겁 뛰어가셨던 얘기였는데요. 저도 친구와 출장 길에 오르다가 게이트와 항공권에 적혀있는 항공 좌석 번호를 헷갈려서 좌석 번호에 맞는 잘못된 게이트에 앉아 있었다가 나중에서야 발견하고 정말 심장에 뛰고 목에서 피맛이 나도록 뛰어서 겨우겨우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마침 이렇게 항공기와 그다음에 수화물과 관련된 사연들이 있어서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네, 5번째 사연은 신영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내 남편은 푸켓 클럽메드에서 신세계를 맛보았단다. 나는 가난한 집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요즘 세상에 가난해봐야 얼마나 가난하겠냐고 생각하겠지만 밥만 겨우, 그것도 기본적인 김치 정도만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그런 가난한 집안 아들이었다. 그런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그 당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던 와이프가 될 나를 만났다. 공부를 다 마치고 우리 둘은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직장을 잡았다.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자기의 젊은 시절은 없었다며 나이 40 넘게까지 자기는 제대로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탄 섞인 푸념을 자주 하곤 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위해 클럽메드 여행을 제안했고 딸과 셋이서 2018년 겨울 클럽메드 푸켓으로 여행을 갔다. 우린 밤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심장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다.
본인이 영화에서나 꿈꾸던 그런 세상이란다. 특히 매일 밤 펼쳐지는 다양한 파티가 그렇단다. 풀파티, 버블파티, 칵테일 파티, 댄스 파티 등등. 남편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파티에 미쳐서 파티 가서 실컷 놀기 위해 매일 딸과 낮잠까지 자두는 치밀함을 보였고, 그렇게 매일 밤을 딸과 새벽에 들어왔다. 나는 클럽메드를 통해서 남편이 오로지 노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이 좋았고, 그것을 통해 남편의 오랜 한을 풀어줄 수 있어 좋았다. 남편만 좋았냐고? 아니다. 나 자신도 엄청 좋았다. 무엇이 좋았냐면, 다 함께 즐기러 가는 여행일지라도 보통 누구 한 사람은 일정이라든지 식사 등을 신경 쓰는 사람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항상 나였어서 피곤했는데, 클럽메드에서는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요가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나만의 휴가를 즐겼다. 코로나가 끝나면 또다시 열심히 일하고 달콤한 휴가를 맞이할 수 있겠지. 네, 클럽메드의 파티에 빠지신 남편과 여행을 다녀오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클럽메드는 저희가 오픈바에서 주류 그리고 음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파티를 즐기기에는 제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6번째 사연, 노요한님의 사연입니다.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파란 하늘, 그 위에 자리 잡은 멋진 리조트와 둥둥 떠있는 보트들, 이것이 제가 처음 알게 된 몰디브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커서 결혼과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의 대답은 항상 몰디브였습니다.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할 나이도 되었을 때에도 결혼식 준비, 신혼집 마련, 기타 다양한 일들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지만 신혼여행만큼은 변함없이 몰디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리조트 중 저희는 고르고 골라 클럽메드를 선택했죠. 드디어 몰디브에 도착한 그날,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상상하던 그곳, 그림과 영상으로만 보던 그곳을 드디어 왔으니까요. 클럽메드 지호분들은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너무 멋진 풍경, 친절하고 행복해 보이는 다른 게스트들과 지호들, 그리고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음식들. 하지만 저는 신혼여행 바로 전날 생긴 위경련 덕분에 강제 다이어트 중이었죠. 다행히 아내는 좋은 컨디션으로 첫날부터 몰디브 카니를 흠뻑 즐겼습니다. 즐거운 아내를 바라보며 저의 선택이 맞았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양한 액티비티 중 이틀째부터 시작한 스노클링은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액티비티로 배를 타고 상당히 먼 곳으로 이동을 한 후 리프를 따라 계속 움직였습니다. 10m 정도 깊이에서 조그마한 열대어만 봤던 그동안의 스노클링과는 다르게 카니에서 경험한 스노클링은 깎아지는 리프를 따라 대형 어종까지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운 좋게 만난 만타레이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틀째 처음 몰디브의 바닷속을 경험한 이후로 우리는 매일 오전과 오후 스노클링을 했답니다. 몰디브 카니에서의 추억을 뒤로한 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가 생겼을 때 클럽메드에서 주최한 사진 컨테스트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운 좋게도 몰디브 카니에 다시 갈 수 있는 상품에 당첨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 아이가 너무 어려 카니 리조트 섬 입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죠. 고맙게도 클럽메드는 저희 사연을 듣고 다른 리조트로 대체하여 여행을 보내주려 했으나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라 여행 자체가 불가능했고 우리의 두 번째 몰디브 여행이 될 뻔했던 이벤트 당첨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져 여행이 가능해지면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함께 꼭 몰디브 카니를 다시 찾을 거예요. 엄마 아빠의 신혼여행지를 소개해주고 즐거웠던 추억을 들려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저희 여행사연 이벤트 대상 상품인 몰디브 카니로 신혼여행 다녀오신 노요한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맞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런 허니문을 다시 가는 이벤트로 몰디브 고객님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첨되셨고 못 가셨던 게 제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때도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에도 6개의 여행 사연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소개된 사연자 6분께는 이쿠나 클럽메드 에코백 타올 세트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어제 1주차부터 오늘 4주차까지 소개된 총 28개의 사연자 분들께 그 이쿠나 타올 세트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 평일 중에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까지 벌써 4주차 5월 7일까지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소개해 드린 사연 중에서 이제 대상과 그 다음에 해피상, 그래서 몰디브 카니 숙박권을 받으실 주인공 한 분과 그 다음에 폴딩 카트 받으실 5분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인 5월 14일 날 저희 클럽메드 페이스북 그리고 또 저희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 내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심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닌 여행 전문 기자에게 맡길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는 그 날에 심사위원 이름과 그다음 심사평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벤트가 3개월 동안 진행되고 이제 3분의 1 지점에 왔는데요. 아직도 6월에 2차, 7월에 3차 이렇게 당첨자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행 사연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채팅 상담 기능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